예, 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규환이 지은 이순신 공 세가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순신이 어릴 때니까 4세, 5세 아주 그런 나이일 겁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방 안에 들어와서 이순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마루로 나가게 할 수 있느냐? 마루로 나가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순신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마루에 가 계신다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 마루에 나가게 되죠. 그때 이순신이 손뼉을 치면서 하는 말이 드디어 제 계교에 넘어가셨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순신이 꾀를 부린 거죠. 방 안에 있는 아버지를 마루에 나가게 결국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순신은 아주 꾀가 많았고 지혜로운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 본래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는 효행도라든가 이순신의 삶을 그림으로 그린 십경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순신은 나는 본래 역적 집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본래 이순신의 집안이 역적 집안이 분명히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할아버지가 이백록인데 그 당시 중종 때입니다. 중종이 누군가 하면은 연산군을 몰아냈던 그 당시 임금이었는데 이 임금이 7일 만에 왕비를 쫓아내 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훈구파 때문에. 그래서 이 훈구파를 어떻게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조광조를 비롯한 아주 살림 세력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 사람들이 과격했어요. 그 바람에 기묘사화가 일어났죠. 이때 할아버지 이백록이 가담했다는 것 때문에 역적 집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담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이 내용을 따져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할아버지 이백록 밑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순신의 아버지인 이정, 그리고 둘째 아들 이현, 막내 이귀가 있었는데 충종이 죽었어요. 충종이 죽었을 때 이게 국상을 하잖아요. 국상할 때 이 할아버지죠. 이백록이 막내 아들의 결혼식을 해버렸어요. 결혼식. 그러니까 나라에 큰 결례를 한 거죠. 그 바람에 관직에도 쫓겨나고 녹안이라고 해서 관리들이 비리,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적 집안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역적 집안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정하고 어머니 변씨가 이 상소를 올려요. 좀 억울하다. 결국은 이것이 받아들입니다. 명종 때. 그래서 이순신은 역적 집안이 아닌 그런 집안으로 이렇게 다시 바뀌면서 나중에 장군까지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순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주 의외의 사실 하나 있어요. 과거 급제는 했어요. 32살 때. 그때 보면은 이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우리가 느껴져요. 병과 사인. 그때 29명이 급제를 합니다. 29명. 그 중에 12등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영웅 이순신이 1등도 아니고 12등이다. 참 이게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닌가. 별로 안 좋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은 임금의 교지, 급제의 합격정이죠. 교지에 보면은 보인 이순신이라고 시작됩니다. 보인. 이 보인이 뭔가 하면요. 그 당시 직업이 없었던, 그러니까 군관이라든가 특별한 벼슬이 없었던 사람이 보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인은 4명밖에 없었어요. 29명 중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군관들이었어요. 그때는 현직도 이렇게 응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거의 독학을 했거든요. 독학. 장인 밑에서. 그래서 10년간 모의를 닦고 해서 결국은 합격됐는데 그때 12등은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이순신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17명 있었고 그 당시에 이순신은 32살의 나이였는데 34살이 평균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에 이순신은 절대로 나쁜 성적이 아니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십경도에 있는 그림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순신의 집안은 가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오해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머니 변씨가 별급 문기라는 그런 문서를 남기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요. 이순신이 과거 급제했을 그 당시에 아들들에게 이게 나눠줍니다. 재산을. 거기 보면은 노비가 21명, 또 전국에 토지가 있다는 것을 이 별급 문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때 이순신에게 돌아온 것은 노비가 7명. 그런데 그 중에 솔거 노비라 해가지고 집안에 같이 있는 노비가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순신에게 주어진 그 재산도 보면은 1년에 쌀 4가마 정도, 보리 한 6가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가난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대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아산으로 갔느냐, 서울에서. 그것도 결국은 따져보면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다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또 할아버지 이백록과 관계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어머니의 고향 아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고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가난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순신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이 된 그 연유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유성룡 대감이 정말 이순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고 도와줬다. 그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은인은 장인입니다. 장인. 방진, 보성 군수를 했죠. 그 본래 집안 대대로 무인 집안인데 이순신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무남 동료 상주 방씨를 짝을 맺어줍니다. 자기 딸을. 그 바람에 지금 현충사 가면은 고택 있잖아요. 고택 애집. 거기가 본래 방진의 집이에요. 거기서 거의 10년 이상 이순신을 그야말로 대릴 사위로 불려들여서 무예를 익히게 만들고, 왜 이순신이 무예를 했느냐, 그러니까 무가를 준비했느냐, 그것도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방진의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방진 때문에, 방진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순신의 집안은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는데 무가를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방진이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직접 방진이 가르칩니다. 활 쏘는 데는 방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궁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순신도 이 활을 잘 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성룡은 나중에 도와줬지만은 실제로 무가까지 급제시킬 때까지는 방진의 결정적 역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 알고 있기는 이순신 장군 하면은 23전, 23승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 어디서 시작됐는지 근거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23전이라고 못을 딱 받고 그냥 고정화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요즘 많은 연구에 의해서, 특별히 제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또 훌륭한 학자 중에 제장명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분야의 연구를 또 많이 했는데 23번이 아니고 54번 더 나아가서 더 이렇게 세분화 시키면은 거의 60회 이상까지도 보고 있어요. 이제 어떤 해전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 다른데 23전은 분명히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54전 이상. 그리고 모든 해전에서 지지 않았죠. 절대 지지 않았던 전쟁을 했던 정말 대단한 병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도 참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명나라 사신 중에 그 운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운덕.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이순신이 그 추운 밤에 몰래 이렇게 밖으로 외출하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따라갔답니다. 비바람 치고 그냥 어떨 때는 눈도 오고 아주 험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순신이 어느 시간에 나가더라는 것을 의아히 여기서 따라가니까, 몰래 갔겠죠, 물론. 몰래 따라가니까, 이순신이 뭘 했는가 하니까, 그 포로를 잡아둔 그런 막사에 가서, 일본군 포로겠죠? 손에 책을 들고 그 포로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명심보감에 나오는 효행편,
그리고 그 포로가 누군가 하니까 일본군 그 아이입니다. 소년. 나이가 나중에 보니까 15세. 야, 이게 어떤 얘기인가 보니까 이 소년이 10세 때 이 징벌이 되고 왔어요.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조선에 와 있으니까 이 조선말도 잘하게 되고 이 포로가 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걸 알고 그 어느 시간에 그 어렵고 힘든 시간마다 찾아가서 효행편을 읽어주더라는 거죠. 얼마나 그 소년이 그 감동을 하겠어요. 이 장면 보고 이 운동이라는 사람이 이 명나라 사신이 야, 참 피 비린나는 이 전장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장면 볼 때 서로 원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아주 감탄 어린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큼 굉장히 감동을 주는 이순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국 아이가 그러면 포로로 잡혀서 조선말을 배운 거네요? 그렇죠. 조선말을 배운 거죠. 이제 5년 동안 배웠겠죠.